그 정돈된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뭔가 좀 열흘 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열흘 전에 자진 출석했을 때는 상당히 초췌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표정이었는데요. 오늘 와이셔츠를 보셨는지 상당히 빳빳하게 다려진 그는 회색 정장, 비교적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떤 변화라고 저희가 읽어야 하는지요? 우선 그 첫 검찰 자진 출석 때는 본인이 조사 끝나고 나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때까지 옷도 못 갈아입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일단 경황이 없었을 거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본인도 혼란스러운 네. 상황이었을 텐데 그걸 고스란히 반영한 그런 차림새였고 모습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오늘 출석한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정돈된 모습을 네. 보입니다. 정장 차림을 했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원래 평소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대중들 눈에 비쳤던 게 사실이에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한 이 대응이라는 게 한결 좀 본인 생각도 좀 정돈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정돈된 대응을 하겠다. 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입장 분명하게 저 깔끔한 정장과 함께 얘기하던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비서실에서 합의한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서실 잘못했다라고 타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그때 제 잘못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은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저 해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비서실에서 발표했고 안희정 전 지사가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고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때도 언론이나 다른 국민들 여론은 그래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것에 대한 사과냐 아니냐가 불분명하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에 대한 사과고 무엇이 다 내 잘못인가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자진 출조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았습니다. 네. 검찰에 대해서 왜 출조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먼저 나서서 나를 갖다가 먼저 조사해라라고 자진 출조하느냐. 이것이 과연 사과하는 모습이냐라는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조 요구를 받고 했는데 의상 차림에서도 그 전 첫 번째 자진 출조에는 약간 동정론. 지금 같은 경우 나는 무죄다. 나는 도의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사실 나는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조금 더 강경한 모습으로 예전에는 동정론과 일반 전반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오늘 출두하는 모습은 법적으로 난 무죄다. 하지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부족한 소치는 있다라는 그 정도 약간 좀 뭐랄까요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쪽으로 전략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입장 보면은요 고소인들께서 합의한 관계 아니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시니 나는 그냥 그 부분 사과한다라고 하는 유감이다라는 말이지 정말 사과하고 미안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저렇게 되면 이 고소하신 분들, 인생을 걸고 나는 당했다고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을 그러면 불륜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글쎄 그런 점이 아마 오늘 안희정 네. 지사의 모습에서 아마 그 역풍 같은 게 나타난다면 뭐 그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관계인 걸로 알았다. 근데 네.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한 얘기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지금 지난번 지금 우리가 자막에 1차 자진 출석 그리고 오늘 2차 출석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때는 검찰에 사실 부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는 뭐 사전 조사, 수사에 의한 자료도 전혀 없이 네. 당사자가 와서 일방적으로 나는 어떤 상황이었다, 어떤 얘기 이것만 쏟아놓고 아마 갔을 텐데 오늘은 검찰이 이미 두 사람의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또 사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시간도 이어질 거고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지금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공식적으로 나온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네. 유의미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네. 사실 변호사로서 이 지점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서 본인이 비서실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한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네. 처음 의사 표명을 했다가 최초 어떤 기습 출두, 어떤 셀프 소환으로서 네. 검찰이 일단 첫 번째로 소환했을 때는 이미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어요. 네. 그 상황에서 뭐 마음의 상실과 배신감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출두를 했다가 네. 이번에 9일 만에 나왔을 때는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명시적으로 어떤 자기 의사를 표명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앞에 설을 달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자의 고소인의 마음에 사과드린다라고 네. 하면서 일련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안 전 지사가 어떤 뭐 도덕적인 또 뭐 도의적인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본격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돌입한 네. 것이 아닌가. 지금 변호인단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법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 정도를 표시하면서 법적인 공방으로 돌입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사를 보입니다. 지금요, 김지은 씨가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본인은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륜 상대였다. 아니 상당히 국민들은 당당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안희정 씨에 대해서요. 저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나. 나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라고 말이죠. 김지은 씨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김지은 씨는 뭐 인격적인 뭐 살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일에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합의된 관계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녀 관계인 거죠. 그랬다가 마음이 변한 거에 대해서 김지은 씨가 마치 보복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기 때문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뭐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김지은 씨 입장이라면 거의 지금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2차 피해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피해자 측이 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까놓고 얘기하면 저 불륜했어요라고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 앞에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다시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조금만 정치적 성과만 보여주면 재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요. 상당히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조금씩 풍성하게 이루어졌거든요. 폭로 이후에 잠적을 했다가 언론 매체와 휴게소에서 고뇌하는 듯한 담뱃불을 계속 쥐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그 뒤에 컨테이너. 오늘은 또 오솔길에서 인터뷰까지 하시더라고요. 의도했던 걸까요? 글쎄요. 우리 이제 2013년에 우리 관련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간통죄가 우선 사라졌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친고죄의 경우에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는 지금 오늘 나와서 아마 본인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안 비쳤던 것 같은데 가족에게 미안하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 얘기를 아마 제일 많이 강조를 했을 텐데 그러나 그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바라본 분들은 너무 좀 불륜을 저질러 놓고 좀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가가지고 이제 아마 검찰에서의 조사에서 핵심은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성관계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두 사람의 고소인이 명백하게 지금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안 지사가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정치적인 제기를 얘기하셨는데 글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관대해지고 그렇게 많이 훌쩍 건너뛰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혼하지도 않은 유부남인 상태의 정치인이 이런 불륜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도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유권자들이 그걸 용서를 해줄까, 받아들여 줄까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렇게 넓게 마음이 열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철저히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저희 패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성폭행이 사라지고 불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느낄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사람들은 저 너머로 넘기고 만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내와 가족만 이야기를 하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전지사가. 첫 번째 검찰에 기습 출석을 했을 때도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지 않겠냐 했는데 의외로 가족과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만 아주 소극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당시부터 이미 이제 법률적 그 조언을 받고 법률적 대응에 들어간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나와서 한 얘기는 더더욱 보면은 저는 뭐 정치적 재기까지 네. 꿈꾸면서 지금 본인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런 계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폭행범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거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만은 맞겠다라는 네. 의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안 지사의 태도가 변하게 된 것과 이른바 여론에 의한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희정 지사가 사건 초기에는 본인도 패닉 상태에 빠져서 비서실에서 나간 메시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행동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네. 그 뒤로 김지은 씨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이러저런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특히 인터넷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2차 가해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죠. 법에다 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태도 정비, 태도 변화에 밑바탕 같은 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우리 여론이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누가 이런 일을 했을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안전지사의 행적도 보면은요, 컨테이너 방 안에 혼자 있고 새벽에 꺼서 일어나곤 했고, 이게 검찰에 던지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던지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글쎄 뭐 본인도 어떤 자숙하고 있다 또는 피해자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본인도 아나무인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어떤 모습의 연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오전에 사서 나왔는지 아니면 뭐 누가 다려준지 모르겠지만 빳빳한 어떤 와이셔츠 차림으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갈하게 그리고 멘트 말 자체도 굉장히 준비된 모습으로 딱 나왔단 말이죠. 필요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는 법적으로 검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한다. 나에게 이로운 얘기를 한다라는 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피해자에 대한 모습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국민들에게 또는 수사기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조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에서 시청자분들은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때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했던 부하다, 미안하다로 얘기했다가요. 오늘 이 말만 들으면 김지은 씨 인생, 성폭행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얘기하듯이요. 네. 헌신했던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 지금 3차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분도 워낙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되니까 네. 고소에 나서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투 지금 운동이 사회혁명이다라고까지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아무리 미투의 미투를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 피해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그 가해자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거를 고백한 분은 굉장한 큰 사회적인 위험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된 상황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자기에게 원래 이 상황이 이것이 아닌데 남녀관계였는데 이것을 변심에 따른 자기가 안전지사를 해코지를 한다. 가해하고자 하는 걸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했고요. 그러다 그런 보니까 피해가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소문이 보니까 밝혀졌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피해자가
이야기는 했지만 나는 내 신분이 드러나는 상황으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움츠러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권, 사회권 그리고 협업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네. 협력을 조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전 지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던 분인가 싶을 정도의 네. 그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물론 이제 본인들의 가족들을 위한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네. 자기의 정치적인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중심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